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팡팡팡 모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MBTI 여러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대장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는 조금 스킵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기 유형만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오늘은 조금 가볍게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자기 유형이 아닌 사람이 들으려면 힘들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궁금하잖아요. 다른 유형이. 그러시면 그 체크해 놨다가 그 유형을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성격과 내면의 마음을 찾아서 고고고! ENFJ 유형입니다. 언변능숙형이고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자, 반대 유형은 ISTP 유형이고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이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약합니다. 제안은 많으나 실천이 조금 적은 유형이고요.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으며 친절하고 재치 있고 이날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고 성실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 가치를 잘 봅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대체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기보다는 말로 생각을 잘 표현하고요. 편안하고 능란하고 계획을 제시하거나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폭넓은 관심과 가능성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고요. 온화함과 동정, 개인 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요. 구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직성, 표현성, 타인의 정서에 대한 관심, 지적이고 정신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요. 이들의 인간지향적이고 조화를 갈망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특성은요. 이러한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선택률이 높은 직업은요. 종교 교육의 지도자, 사제직, 목사, 가정관리, 감독자, 경제학자, 종교율법학자, 신부, 교사, 배우 이런 직업들이 있고요. 선택률이 낮은 직업은 점원이라든지 공장 부지의 감독자, 컴퓨터 조작, 시스템 연구, 시스템 분석, 농부, 사회복지사, 학교 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이런 유형이 이런 직업을 가진다, 안 가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유형의 특성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유형의 특성이 가지는 직업들은 뭘까?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과정이 진로니까요. 그렇게 탐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단하기도 했고 지금으로 보면 아주 비운의 천재?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인간 허균을 심리 유형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상 교수님 연결해보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허균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허균이 남긴 글과 기록을 추론해 볼 때 MBTI에서는 언변능숙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외향적이면서 낙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실례로 허균은 임진왜란 시기에 왜군에게 쫓기면서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경치를 즐기고 누정들마다 걸려있는 시판들을 평하는 여유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료로 봤을 때 풍부한 직관적 감정형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성격이 타고난 천재성과 결합되며 소설이나 시,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출연진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궁금할까요? 비슷할까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 링컨도 들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급이에요, 지금 성격상으로는. 네, 같은 급이죠. 그런데요, 이게 뭐랄까요? 명문가 막내로 지낸 사람가요? 좀 이렇게 남의 시선을 유독
개의치 않은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예, 선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 허균은 예의 범절과 염치가 없고 오직 문장을 짓는 재주로만 세상에 알려졌는데 행사하는 사람들은 같이 서 있는 것조차 수치로 느낀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허균은 다른 사람들의 자잘한 비평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외향적 직관형 성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거나 마찰 없이 지내려는 노력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불효 대학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세상과 화합하지 않는다, 화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허균의 솔직하고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허균의 언행이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외향적 직관형이다 보니까 아마도 주변에 그를 싫어하는 적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보니까 아까 보니까요. 네. 그 기생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놀고 심지어 기생 이름까지 지금 적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여성 편력형 인간 이렇게 구분 안 되나요? 허균은 기생들에게 이렇게 위안도 많이 구한 것 같은데요. 심리학적으로 본다라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여성 편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애정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간직되어 있다가 자신을 이렇게 축혀 세워준다든지 하는 여성들 속에 있기를 즐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 때 피난 가던 중에 아내까지 잃었는데요. 그렇죠. 가까이서 위로받을 사람도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생의 이름을 모두 다 외우고 잠자리까지 다 기록을 해놓았던 것은 어쩌면 그 여성들에게서 사랑받길 간절히 원하는 그의 무의식적 소망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좀 애틋하고 좀 짠한 것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결핍형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상처적 체질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정말 고독한 천재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짠한 눈빛을 그러게 보세요? 갑자기 자꾸 이렇게 겹쳐지면서 보이네요. 정철서영 교수님의 인간 허균의 심리 유형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유형의 대표 인물들을 보면 로널드 레이건, 아브라함 링컨, 진 해크만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BTS에서 지민, 강다니엘, 김동현, 김민경, 낸시, 세븐틴의 디노 민규, 오마이걸의 승희, 엑소의 수호, 유튜버 오마르의 삶, 소녀시대의 유리, 이상민이 있고요. 문제사항은요, 모든 유형은 제각각의 독특한 기질적, 성격적 특성에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실제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 사랑이나 믿음 등에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충성하거나 매달릴 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이나 가치들이 위협받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요, 현재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를 수행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논리적인 결과들을 생각하고 현실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고 상이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ENFJ 유형이었습니다. 보시고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한 유형별로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 이상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보시고 더 궁금하시고 더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면 잡티치.org 저기가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시고 그다음 본인 실명하고 여러분 어디서 강의 들으신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등업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모두 등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를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헤르만 헤세,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작가분의 이야기로 이 긴 강의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 그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같지 않다라고, 나와 다르다라고, 우리가 틀렸다거나 너무 안 좋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의 우주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에서 그것을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을 꼭 지속해 나가시고요. 다짐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MBTI 관련한 자료는 모두 MBTI 연구소에 지적 소유권이 원래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제 언어로 해석을 해드렸었고요. 모두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이 배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다 달아주시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또 배우고 또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늘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사는 초보자지만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초보자지만 우리가 늘 마음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본다라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또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도 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